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럽이나 아시아로도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지 대책과 백신 제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지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또 국내 유입 가능성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학 전문가인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의 모기 공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기가 옮기는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점점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 지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학적인 측면에서 그 댕기열이나 황열, 웨스트나일, 우리 잘 알고 있는 일본 내염 바이러스, 치킨구냐 이런 바이러스들과 함께 플라비 바이러스과라는 그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는 다른 플라비 바이러스들처럼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증상도 특히 댕기열이나 치킨구냐하고 지카 바이러스는 굉장히 임상 증상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아까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집트 순모기가 대표적인 모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치kungunya나 댕기열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모기에 의해서 이집트 순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미주 대륙 전역에서 발견된 이집트 순모기가 이 바이러스의 매개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24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염 경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플라비 바이러스에 속하는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에는 모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24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감염 경로 역시 모기가 매개돼서 모기의 흡혈 활동에 의해서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 신종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는 지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1947년에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지카라는 숲이 있는데 거기에 리서스라는 원숭이, 우리가 흔히 실험에 사용하는 붉은털 원숭이인데요. 이 원숭이에서 처음 이 바이러스가 분리됐고 약 20년 후인 1968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사람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 적도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또 남아시아 쪽에 국가들에서 일부 발생을 해오다가 최근에 2015년 5월에 브라질에서 대거 발생이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지카 바이러스 아까 교수님께서 이 모기에 전파되는 플라디 바이러스과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모기 외에 다른 감염 경로는 그럼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 한두 건 정도 알려져 있는데 일단 성접촉에 의해서 사람 간 감염이 일어난 케이스가 한 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수혈에 의해서 전파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극히 제한적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모기를 매개로 해서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되면 잠복기는 어느 정도이고 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잠복기라고 하면 보통 바이러스에 사람이 노출된 시기부터 임상 증상을 보이는 시기까지 시간을 말하는데요. 네. 이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수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질 것이다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임상 증상이 일어나면 피부의 모기에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발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열을 동반하고 관절통이나 아니면 근육통, 두통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마치 감기의 초기 증상하고 매우 유사하고요. 더불어서 이 안구충혈, 그러니까 결막염에 의한 안구충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임상 증상입니다. 예, 잠복기가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일주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이 브라질에서 소두증에 걸린 신생아가 급증하면서 무엇보다 지카 바이러스가 그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유발을 하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아까 잠복기도 현재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 요 소두증,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정확한 과학적인 기전이나 증거들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예. 다만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까지 이 지카 바이러스하고 소두증 유발의 상관관계는 역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임산부의 태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더라라고 한 케이스는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하게 소두증하고 이 지카 바이러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일반인이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0명 중 8명 정도는 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지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네네. 이 임신부가 감염됐을 때 뭐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이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하게 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런 이유는 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에서 2015년 5월부터 지금 이 지카 바이러스가 계속 발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 소두증 신생아들 그 출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에 임산부가 감염되면 소두증을 유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임산부가 감염되면 소두증 신생아 출산 비율이 높아진다. 이 데이터도 아직까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성인인 경우에는 한 20% 정도가 감염돼도 임상 증상을 보인다. 나머지 80%는 안 보이거든요. 반면 임산부가 만약에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떠한 비율로 소두증 출생아를 출산하는지에 대한 그 비율에 대한 그 데이터도 아직까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적으로 현재 이렇게 임산부가 감염이 되면 출생아 그 소두증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일부의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지금 지카 바이러스를 소두증 바이러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소두증 바이러스라고 언급을 하면 약간 어폐는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역학적인 통계로만 봤을 때는 임신부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네. 최근 또 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려던 태국인 남성이 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남성은 중남미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카 바이러스는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하고 동남아시아 지역 일부 국가에서 발생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 사람이 지카 바이러스에 중남미 지역을 여행을 안 했는데도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원래 그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이 지카 바이러스 발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지금 같은 아시아국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유입 가능성이 없고요. 근데 이 유입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중남미 지역을 여행을 한다 그러면 일부의 유럽이나 미국 케이스처럼 발생은 할 수 있지만 자체적인 모기에 의한 발생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고요. 겨울이기 때문에. 다만 여름이 되면서 모기가 유입이 되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집트 순모기가 발생을 하진 않고 있어요. 다만 지구 온난화 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일본 지역에서는 현재 이집트 순모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쪽에서 유충이 일부 발견이 됐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뭐 현재 교수님께서 뭐 날씨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좀 자체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에 서식하는 이 흰줄순 모기도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서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겨울철이라서 모기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기도 한데 그렇다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 굉장히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흰줄 순모기도 이 지카 바이러스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건 맞는 말입니다. 현재 이 이집트 순모기도 흰줄 순모기도 이집트 순모기랑 같이 에이디스라는 종에 속하는 모기예요. 그리고 일부 논문에서는 이 흰줄 순모기도 충분히 지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순모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서식을 하고 흰줄 순모기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흰줄 순모기가 뭐 그 지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또 치료 백신도 없어서 우려가 되는데요. 네네. 현재 지카 바이러스는 뭐 잠복기도 알려지지 않고 80%도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 안쪽까지는요 혈액 속에 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이 혈액 내에 있는
그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PCR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법으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정을 하고요. 그 이후 일주일 이후에는 이 혈액 속에 존재하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렇다 보니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인 모기를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이 브라질 현지에서는 모기 퇴치약이라든가 스프레이가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예방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모기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 지역 여행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은 향후 이제 여름에 우리나라의 여름이 도래하게 되면 날씨가 허용하는 한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야외 활동 하이킹이나 아니면은 캠핑을 할 경우에 되도록 긴 팔이나 긴 바지를 입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모기 기피제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기와의 접촉을 줄이시고요. 일단은 만약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만약에 모기가 나를 물게 되면 그 모기를 매개로 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특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모기 접촉을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중남미 지역 방문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방문을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라던가 앞으로 다녀오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소두증하고 지카 바이러스의 상관관계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역학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중남미 지역 방문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이쪽 지역을 여행을 하시게 되면 일단 돌아오신 직후에 피부 발진이나 감기 초기 증상, 안구 충혈 등의 임상 증상이 보이게 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시고 이 경우에 반드시 중남미 지역 여행 경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료진에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임신부는 특히나 최대한 여행은 자제하시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자세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께 고려대 약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